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브랜드가 삼성이지만 갤럭시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은 펜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쪼개면 쪼갤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돌지 않는 거예요? 자본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주주가 무시가 당하냐면은 이 주식 시장이 높아질 때는 이 주주가 굉장히 이제 외면을 당합니다. 너 아니라도 나는 돈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 때, 위기가 올 때 이 주주 환원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주 환원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요즘에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쪼개기 상장이 뭐냐? 쪼개기 상장이라는 건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열사의 상장이다. 왜 계열사를 상장할까요? 상장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라이징이에요, 라이징.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장 가치가 높을 때 뭐 한다?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라이징에서 상장을 시켜버리면은 누구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모기업에서 무엇이 빠져나갔죠? 되게 가치 있는 계열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모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상장시켰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입장에서만 봐서 그래요. 기업의 입장에서만 봐서 그렇습니다. 기업은 뭐 합니까? 기업은 무엇을 자꾸 원하냐면은 자본의 유입을 원합니다. 자본의 유입을 원하는데 이 자본의 유입을 뭘 통해서 합니까? 자꾸 상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모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만들면 기업도 있지만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전자에는 삼성을 파는 게 아니라 갤럭시라는 걸 만들어서 팔고요. 노트북이라는 것도 펜이나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북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가 삼성일지라도, 브랜드가 삼성이지만 핸드폰은 갤럭시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은 펜이라고 하고요. 펜 S 이러다가 이게 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은 뭐였나? 비스포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이 이름들을 뭐라 그래요? 브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쪼개서 각자의 이름을 가져가는 게 좋지만 이 브랜드들은 각자의 수명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명주기대로 가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죽었을 때 이 브랜드 자체가 회사 이름이 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브랜드는 살았다 죽을 수 있지만 기업은 이 브랜드와 이름을 같이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쪼개면 쪼갤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삽니까? 회사의 가치를 사는 겁니까?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지켜주는 게 회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에게? 주주에게.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랑 똑같냐 하면은, 자, 우리 핸드폰이 잘 나가니까 갤럭시를 어떻게 해? 상장시킵시다. 우리 노트북이 잘 나니까 펜이나 북을 상장시킵시다. 우리 가전제품이 잘 나가니까 비스포크를 상장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 나갈 때 이거를 유출시키면은 이 삼성에는 잘 나가는 핸드폰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어서 이것들이 성장을 반복하고
어떤 것들은 성장했다 쇠퇴하고 어떤 것들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러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이걸 갖고 자꾸 뭘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주식으로 팔아버리면은 이 가치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가 사라져? 이 회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모기업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카카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뭐의 문제입니까? 모기업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카카오도 계속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카카오가 뭐가 하면은 그 밑에 있던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상장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카카오로서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이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주식을 왜 투자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은 주식의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투자한 돈의 가치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줄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주주 환원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 환원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 환원 가치를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주주가 자기 것을 보유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뭐가 돌지 않는 거예요? 자본이 자본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주주가 무시가 당하냐면은 이 주식 시장이 높아질 때는 이 주주가 굉장히 이제 외면을 당합니다. 너 아니라도 나는 돈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 때 위기가 올 때 이 주주 환원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주 환원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가 배당입니다. 이득이 나면 배당을 해줘서 이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 이득을 주주에게 주면서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환원시켜주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주주에게 권한이 더 많아지는 거죠. 주주가 원래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두 개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현금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에요. 절대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현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이 현금이 어떻게 됩니까? 남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앞에 이름을 붙여서 잉여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서 만들고 팔고 남는 돈이잖아요. 그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적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환이 되지만 순환이 되는 돈 이외에 순환이 안 되는 돈들이 생기는 거죠. 이 순환이 안 되는 돈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 필요 없고요. 이 회사가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 아니냐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발전하는 회사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잉여 현금 흐름과 헷갈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을 잡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내 유보금이야. 이거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뭐 해요? 여기에 뭘 하자고? 세금을 매겨서 기업의
남는 돈을 빼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이 있고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을 사용할 때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활비와 같은 거야. 생활을 하는데 쓰이는데 돈이 남잖아요. 그럴 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내 유보금은 뭐랑 똑같으냐? 사내 유보금은 자, 여기는 자본이익이고요. 여기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다 빼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는 현금도 있고요. 자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도 있고요. 자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은 뭐냐면은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을 포함해서 그 해에 남는 돈인 거야. 그런데 자산은 뭐야? 자산은 무슨 우리로 따지면 개인으로 따지면 부동산 같은 거죠. 개인으로 따지면 뭐 땅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샀다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자산에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무슨 자산도 많아요? 비현금성 자산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 특히 기업들은 시설 투자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 들어 살다가 우리 기업에 건물을 하나 가져야겠다. 왜? 그게 계속 비용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건물을 갖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거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자산으로 남아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 와, 이렇게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은 왜 소비를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이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 건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했던 것들을 무엇의 잣대로 봅니까? 소비의 잣대로 보는 거야, 소비. 얘네 소비는 뭐야? 소비는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축적하냐 이거지, 축적. 왜 안 나눠주냐 아니에요? 그치. 이들만 다 같이 말은 이렇게 쓰고 왜 안 주냐? 혼자 써.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여기다가 뭐 안 쓰니까 뭐 하자고? 세금 매기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사내 유보금은 어떻게 한 것들이냐 하면은 이익에서 첫 번째 뭘 빼냐면은 주주 배당하고요. 이익에서 주주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주주 배당 빠졌죠?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뭐야? 임원들 상여금, 임직원들 상여금 다 빠지고, 그 다음 이게 성과급이죠, 성과급. 그 해의 성과급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질까요? 세금을 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금을 배당한 사람한테 줄 거고, 이거는 상여금 받은 사람한테 준다고. 예. 세금을 이 사람들한테 받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뭐해? 순수하게 남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뗀 거가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잉여 이익이 돼버리니까 이게 현금이 됐든 자산이 됐든 뭐 하는 거야? 남은 거 갖고 산 건데, 남은 거 갖고 뭐 하는 건데, 뭐 하자고? 세금을 매기지. 이게 뭐예요? 이중과세지. 자, 이중과세의 성격은 뭡니까? 징벌이라, 징벌. 과도하다, 과도한 보유. 과도한 보유를 하게 되는 게 싫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징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세는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안 갖게 만드는 거란 말이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다 뭘로 만들어?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대충 한번 얘기해 봤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기업도 문제는 뭐야? 생산성을 높이게 해주는 주주에게 뭐를 안 줘? 배당을 안 주고 가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뭘 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만들고 있고, 정부도 뭐 해? 이 기업들이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생산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들, 니네만 배부르게 사니? 니네만 경쟁력을 갖출 거야?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그게 나야가 누구예요? 정치인들이라 이거지. 지네들은 돈을 벌어봤냐? 안 벌어봤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나는 약자 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약자 편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뭘 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남는 것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이 약자는 누구야? 정치인이야. 누구를 주라고 그랬더니? 약자를 주라고 그랬더니 누가 가져가? 정치인이 가져간다고. 왜? 지가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나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제발 좀 돈을 좀 벌어봤으면 이렇게 세금을 아무렇게나 매기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뭐만 하니까? 다 앉아서 바다만 먹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고 돈을 가져가는 게 앉아서 버는 겁니까? 위험성을 같이 감당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하면서 돈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걸 뭐라 그래? 마치 로또 걸린 것처럼 그냥 놀고 앉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투자에 실패할 수 있지만 공부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뭐만 안 할 뿐이에요? 노동을 안 할 뿐입니다.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그 공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만 노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만 서서 열심히 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걸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 왜 공부 안 하니? 아, 저 공부했는데요. 내가 못 봤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뭐만 공부입니까? 내한테 보이는 게 공부죠. 뭐가 노동입니까? 나한테 보이는 게 노동이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아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고민하는 이거는 공부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힘쓰는 사람한테만 노동이지 눈 감고 사색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이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버는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생각하니까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쪼개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돈 끌어오는 데 쓰고 빨리빨리 돈 모아가지고 엑시트 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세금을 다 감당하냐 이거야. 세금을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이 문화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노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국가는 계속 세금을 뜯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세금까지 이야기해봤는데 결국 뭡니까? 잉여가 있어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잉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또 나눠줄 게 생기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합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놈도 적폐고 이익을 남기는 놈도 적폐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한번 세계관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 모두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